안녕하세요, 답정입니다. 오늘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토닝은 정말 많은 병원에서 하고, 심지어 소위 말하는 공장식 병원에 가더라도 이제 미용 시술 막 들어온 원장님들도 하는 게 레이저 토닝이거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피부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뭔지 모를 때 피코 토닝부터 받아보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닝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리 알려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토닝 그리고 색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닝은 흔히 피부를 하얘지게 만드는 시술로만 알고 계신데요. 토닝이 하는 역할은 포토 어쿠스틱 방식,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에 의해서 색소를 파괴하는 그 원리입니다. 그걸 파괴하고 나면 우리 몸에서 그 파괴된 색소세포와 색소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레이저가 직접 색소를 다 없앤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2주 간격으로, 한 달 간격으로 레이저를 할까요? 그냥 우리가 물감 없애듯이 쓱쓱쓱쓱 하면 되는데요. 레이저를 뺑뺑뺑뺑 쏴가지고 색소가 팡팡팡팡 없어지면 그날 레이저 엄청나게 강하게 넣고 집에 가시면은 그 다음에 레이저 받을 일 없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 몸이 없애는 겁니다. 우리 몸이 치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행위가 레이저 토닝이에요. 레이저 토닝이든 기미 치료든 흑자 치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닝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쌓이는 거고요. 보통 주기적으로 반복했을 때 8회에서 9회 정도 넘어갔을 때 남도 알아보고 나도 알아보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토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토닝은 낮은 에너지로 얼굴 전반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해서 색소세포를 깨부수는 거고요. 우리가 특정 색소세포를 없애는 행위는 그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주근깨라든지 이런 거는 한 번에도 굉장히 많이 없앨 수 있습니다. 흑자 한 번에 날릴 수 있어요. 다만 기미라든지 이렇게 밑에서 깔려있는 색소들은 한 번에 없애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색소라는 것은 표피랑 진피 사이 층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표피랑 진피 사이에 콜라겐 층이 있습니다. 콜라겐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이 무너지면 색소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흘러요. 밑으로 흐르게 되면 이게 진피에 색소가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기미처럼 보이게 되죠. 기미라는 것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피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치료가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게 레이저를 10번, 20번, 30번, 아니 100번, 1000번 하면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피부 장벽이 회복이 되는 과정이 그 치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닝을 받으면 무조건 하얘지냐? 아닙니다. 토닝을 받으면 색소세포는 파괴됩니다. 근데 그 뒤에 색소가 다시 만들어지냐, 내 몸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요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은 일단 어떤 사람에게 좋은가? 원래 밝았는데 피부톤이 최근 좀 칙칙해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일단 토닝부터 받아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색소 치료는 100% 없어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미, 잡티, 오타모반, 어브놈 등 멜라닌 색소 과다로 인한 색소 병변이 일단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일단 토닝으로 정리를 좀 하면서 없애고 싶은 색소는 부분적으로 색소 치료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색소 레이저를 한번 받았는데 아직도 몇 개 잔색소가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토닝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색소 질환이 토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환자분들한테 또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수능을 만점 받진 않습니다. 레벨을 올려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만 토닝은 낮은 레벨의 에너지로 계속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하얘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밝아 보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특정 색소가 있다, 특정 홍조가 있다 할 때는 그 색소에 적합한 에너지를 찾아내는 게 시술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어느 정도 에너지로 들어가야지 이분이 부작용을 겪지 않고 이 색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 또 이게 한 번만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 화살을 쐈을 때 항상 그 시점에 꽂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시점에 꽂히는 걸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화살이 잘못 날아가서 퓨 관역 밖으로 나가는 일은 절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 관역 밖으로 날아갔을 때는 부작용이 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이 색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에너지를 점점 올리거든요. 공부로 치면은 토닝을 계속 받는 거는 1단원만 계속 푸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계획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원장이 바뀌고 토닝만 받고 이번에도 피코, 저번에도 피코, 10년 뒤에도 피코, 이런 시술 말고요. 그거는 얼굴을 밝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거는 토닝 받아서 언제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절대 안 없어져요. 특정 색소를 없애고 싶다면 그 부분에 적합한 에너지 레벨로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에 효과가 없었다면 저번에 어떤 시술을 했는지 확인하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시술할지
계획성 있게 시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레이저 장비들은 특정 파장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1064, 532, 755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장비들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로 압축을 시킨다면,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레벨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장은 선택할 수 있어요.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1064, 532, 75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시간을 고를 수 있어요. 피코초로 쏠 거냐, 나노초로 쏠 거냐, 그 다음에 밀리세컨드로 쏠 거냐, 마이크로세컨드로 쏠 거냐, 이걸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기준으로 에너지, 그 다음에 파장, 그 다음에 조사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색소를 치료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레이저 장비가 최소 색소를 위한 레이저 장비만 해도 8대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6대 장비가 1064 파장을 낼 수 있거든요. 왜 그 1064를 왜 그렇게 여러 개 가지고 있냐? 1064마다도 이 특성이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는 값이라든지 그리고 조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시간을 길게 하면 이건 조금 더 열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조사 시간을 짧게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충격파 효과를 좀 더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했을 때 좋을지는 시술자가 판단해야 되는 영역인데요. 우리가 어떤 도구를 잘 못 써서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수가 됐을 때 도구를 많이 갖추게 되잖아요. 사실 저희 병원도 원장님들이 장비 욕심이 장난 아니시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흑자 치료의 끝판왕에는 리파까지 드리게 되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로도 분명히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한 색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같이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색소 치료라는 거는 환자분이랑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환자분의 병변과도 끊임없이 약간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토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담 없는 시술이에요. 약간 따끔따끔한 느낌은 들지만 손톱 깎듯이 흰머리 뽑듯이 그 정도 느낌만 가질 수 있는 시술이고요. 다운타임도 거의 없고 한데, 토닝을 했을 때도 얼굴이 민감하게 뒤집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얼굴이 뒤집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이저를 쐈어요. 그리고 특정 세포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색소 세포도 파괴가 됐어요. 이제 그 뒤에는 뭘 하죠? 우리 몸에서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치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다면 큰일이 난 것 마냥 염증 반응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면역이 예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피부 자체의 체력을 올려줘야지 그런 반응들을 낮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1번으로는 고주파 시술 말씀드리고, 2번째로는 스킨 부스터, 그리고 3번째는 수분 관리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시술과 스킨 부스터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수분 관리는 댁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물 자주 드시고 그 다음에 수분 크림 잘 발라주시라는 말을 꼭 레이저 토닝 할 때 드립니다. 레이저 토닝이 하면서 뒤집어지는 거랑 리쥬란 하면서 뒤집어지는 것도 비슷해요. 리쥬란을 저희가 시술할 때 이분은 얼굴 뒤집어져야지, 대한민국에 그런 의사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비슷하게 시술을 하는데 어떤 분은 뒤집어진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멍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뒤집어지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외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라는 거고, 멍이 많이 든다는 거는 혈관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뭐를 통해서? 고주파 시술, 스킨 부스터, 수분 관리를 통해서. 그렇게만 꾸준히 해주셔도 나중에 색소 치료가 훨씬 용이해지세요. 저희 병원에서 토닝을 받으시다가 고주파 시술을 갑자기 받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색소 치료가 안정화되고 빨리 된다고. 그래서 토닝 했는데 처음엔 좀 효과 있는 것 같더니 금방 돌아온다고 하시는 분들, 표피랑 진피 사이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색소가 금방 다시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장벽을 먼저 회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레이저 토닝을 하면은 효과를 훨씬 길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 올인원 코스라고 고주파 관리부터 레이저 토닝, 니들 RF, 그다음에 스킨 부스터, 뭐 주베룩이든 여러 가지 스킨 보톡스까지 제가 색소 치료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넣어놓은 올인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토닝 받으러 오셨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환자분 색소는 이렇게 치료해야 돼요라고 설명 들으시고 대부분이 이제 잘 따라오시지만, 가끔은 원장님 색소 치료는 언제 해요? 레이저는 언제 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함부로 색소에 손을 댔다가 나중에는 또 재발하고 환자분의 올인원 한 세션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고주파 먼저 하고 하셔야 된다, 스킨 부스터 먼저 하고 하셔야 된다 하면서 처음에 한 3, 4회차까지는 레이저를 들어가도 제네시스 레이저, 콜라겐 재생 도와주는 레이저 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없애드립니다. 다만 주근깨라든지 제가 없애기 쉬운 색소가 있다면 그 색소는 그날 바로 날려드리고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또 만족도가 올라가시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피부 자체의 컨디션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병원이 아니라도 되니까 다니기 좀 편한 곳, 병원에 오면 실장들이 내 보호자가 같아야 되거든요. 나를 좀 케어해주고 원장님한테 내 고민도 좀 편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도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요거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치료받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러면 오늘도 예뻐지는 디데이 되세요. 안녕.